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것 같다. 체감되는 물가 상승에 그야말로 탄식이 절로 나온다. 현실로 닥친 고물가 때문이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6.3%로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 6.0%라고 했을 때 300만 원이었던 월급이 하루아침에 283만 원이 된다는 뜻이다. 원치 않는 임금 삭감의 고통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다. 단기간에는 해결하기 힘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해이해졌던 마음을 다잡고 경제관념을 바로 세워야만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얼마 전 백화점 명품 매장 앞에 줄을 길게 서 있는 대기 인원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평일 낮이었음에도 대기 인원이 무려 200명에 가까웠다. 구경하는 것조차 이렇게 줄을 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이 명품이라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라 사진까지 찍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갖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마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본인의 겉모습이 명함이 되는 시대라서인지 명품이 자신을 돋보이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다. 그런데 명품 소비가 정말 나를 돋보이게 해줄 수 있을까? 명품 옷을 걸치고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차를 타게 되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자신의 겉모습을 치장한다고 해서 더 멋진 사람이 된다는 생각은 확실한 망상이다. 더구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이 명품을 소비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형태다. 분수에 맞지 않는 쇼핑은 한때 인스턴트 행복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래의 모습을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즉 자신의 미래를 퇴보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명품이란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더 열광하게 마련이다. 오히려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명품에 큰 관심이 없다. 좋은 옷도 가방도 자신의 경제력으로 언제든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명품 소비는 한 번의 소비로 끝나지 않는다. 처음에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으로 시작하지만 그 세계에 입문하면 그 전에 몰랐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듯 하나 둘 자꾸만 더 사모으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은 없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만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닐까. 명품이 멋스러움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구입에 앞서 내 소득에 맞지 않는 과한 소비가 아닌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불편한 것은 없을 테니 말이다. 하루는 TV 채널을 돌리다 홈쇼핑 방송에서 쇼핑 호스트가 하는 멘트를 듣게 되었다. 본인이 지금껏 방송을 10년 넘게 했는데 오늘과 같은 가격은 정말 처음이라는 말이었다. 귀가 솔깃해지는 멘트였다. 대체 얼마나 싸길래 싶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멘트를 듣고 나니 끌렸던 마음이 싹 사라졌다.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솔직히 세일즈 세계에서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이상하게도 마지막이 아니라는 말로 들린다. 그런데 이런 마지막을 운운하는 멘트는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불러일으키는 단골 멘트이다. 초특가 마지막 세일, 마감 임박, 역대급 구성, 마지막 방송과 같은 이러한 멘트에는 대부분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암시가 담겨 있다. 또 이러한 전략은 소비자에게 의외로 잘 통한다. 할인이나 특별한 혜택에 약한 구매자들은
마지막 기회를 놓칠까봐 서둘러 구매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이어지니 말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물건을 살 때 할인이나 특별한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세일 기간에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아 초특가로 물건을 구입하면 굉장히 쇼핑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30만원짜리 물건을 50% 세일해서 15만원에 샀다면 득템을 외치면서 호들갑을 떨고는 한다. 갖고 싶은 물건을 무려 15만원이나 싸게 샀다고 생각하니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물건은 정말 30만원짜리 물건이었던 것일까? 원래 15만원짜리 물건을 30만원에 팔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또 백화점 세일 기간 상품권 증정을 하는 이벤트가 있을 때면 50만원어치를 구매하면 주는 5만원 상품권을 얻기 위해 생각지도 않았던 50만원의 쇼핑을 기어코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는 50만원의 소비가 아니라 5만원의 혜택을 본 것이라고 정신승리를 해버린다. 하지만 그 50만원이라는 금액에는 당연히 불필요한 소비가 포함되기 마련이다. 결국 백화점 상품권 증정 이벤트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홈쇼핑 방송도 모두가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하나의 전략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마케팅의 힘이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행복해지려고 돈을 쓴다. 음식도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서 홧김에 다양한 이유로 배달을 시킨다. 나빠진 기분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자 돈을 쓰는 것이다. 음식을 먹으면, 쇼핑을 하면, 여행을 떠나면 기분이 나아질까 싶어서 말이다. 또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멋진 소비라는 이름으로 일시불로 많은 양의 돈을 쓰는 플렉스라는 소비 문화가 유행이다. 과거 세대들이 결혼과 내 집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했던 것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결혼은 점점 불확실해지고 집값은 넘사벽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돈을 모아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는 목표 자체를 잃은 듯하다. 이런 현실의 우울감에서 탈출하기 위해서일까?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다. 각종 SNS에서 모르는 대중에게 자신의 삶을 그대로 노출하며 일상을 드러낸 방송을 매일같이 하기도 한다. 자신의 멋진 일상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일부러 플렉스를 하는 경우도 있다. 명품족이나 호캉스족, 캠핑족들이 수시로 멋진 시간을 보낸 증거를 SNS를 통해 부지런히 보여준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해시태그가 바로 소확행이다. 소확행의 뜻을 그대로 풀어보자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의미한다. 이 소확행이라는 말은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책에서 처음 쓴 말로 가꾸어낸 빵을 먹을 때나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된 속옷을 볼 때 느끼는 행복처럼 바쁜 일상에서 만끽하는 작은 즐거움을 뜻한다. 일상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 중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소소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소확행이란 플렉스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이다. 특별하고 쇼킹한 이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과감한 플렉스를 소확행이라는 말로 표현하고는 한다. 왜일까? 분명히 큼직한 지출인데 왜 자꾸 소확행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일까? 큰돈을 쓰고 나서 마음이 완전히 편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큰 지출에는 본능적으로 불편함과 염려가 따라붙게 마련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짐을 해소하고 소비를 스스로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자신을 설득할 만한 명분이 필요하다.
겨우 한 달에 한 번인데 뭐 이 정도 소비쯤이야. 그동안 고생한 나에게 이쯤의 보상은 해줘도 된다라는 식의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과감한 소비는 소확행이 아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카페에서 커피와 디저트를 먹고 비싼 물건을 사고 해외여행을 즐기는 이런 것들은 애초에 소확행의 한자 작을 소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소확행은 말 그대로 소소한 행복이다. 길을 걷다 예쁜 풍경이나 꽃을 발견했을 때처럼 특별하지는 않지만 저절로 미소 짓게 되는 일상에서 느끼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인 것이다. 비싼 식당에서 고급 요리를 먹는다거나 재미있는 오락과 유흥을 즐길 때 우리는 분명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일시적인 기쁨일 뿐 지속적인 만족감을 주지는 못한다. 또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과한 소비는 통장의 잔고를 떨어뜨려 미래의 희망과 가능성을 줄어들게 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플렉스로 잠깐의 행복을 느낄지는 모르겠으나 그 행복의 뒷맛은 영 씁쓸하고 염려나 걱정이 따라붙는 그야말로 불확실하고 위험한 행복이 아닐 수 없다. 평소 소비하는 영수증을 살펴보면 나의 소비가 한눈에 보인다. 또 싸다는 이유로 필요치도 않은 물건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쿠폰이 있어서 세일이라서 또는 사은품에 혹해서 사는 물건들. 필요가 아닌 혜택이라는 유혹에 이끌려 지갑을 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돈은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한다.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닌 정말로 없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예산상 계획되어 있어야만 한다. 만약 이번 달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사고 싶어도 꾹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돈은 벌지만 저축하지 못하고 통장 잔고가 떨어져서 이달에 모두 결제하지 못해 할부를 긁는 식의 소비를 하고 있다면 짠테크, 아니 현명한 돈 관리가 불가피하다. 짠테크란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위해 소비 다이어트를 실천하는 것이다. 건강한 몸과 멋진 몸매를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것처럼 돈 관리에 있어서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다이어트가 운동과 식이요법이라는 고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이듯 소비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다. 운동을 하며 살을 빼면 마음껏 먹지 못하는 아쉬움을 뛰어넘는 삶의 활력소가 생긴다. 짠테크 역시 그렇다. 소비를 줄이는 당장의 불편함을 이겨내고 나면 순간의 소비로 느꼈던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따라온다. 든든한 경제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노력 없이 하루아침에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운동을 잘하려면 지옥 같은 훈련을 이 악물고 견뎌내야 하고 명문대학에 진학하려면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악착같이 의자에 앉아있는 고통을 견뎌야 한다. 거기서 만약 고통이 빠지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닐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쁨은 고통의 크기에 비례한다. 주말이 즐거운 이유는 징글징글한 평일, 즉 출근하는 날이 있기 때문이다. 월요일 아침은 생각만 해도 싫지만 그 싫은 시간을 보내야 주말의 자유가 주어진다. 어찌 보면 인생의 모든 성취와 보람은 어렵고 힘든 것을 견뎌냈을 때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공부도 운동도 저축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지만 이런 하기 싫은 일을 묵묵히 참고 해낸 사람들은 그 안에 진짜 행복을 잘한다.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별을 보며 집으로 돌아갈 때 느끼는 왠지 모를 뿌듯함이나 적금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걸 보면서 입가에 번지는 흐뭇한 미소.
땀 흘리며 운동을 한 후 찾아오는 기분 좋은 피곤함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쁨이 있다. 이런 것들은 큰 돈이 들지 않을 뿐더러 미래의 희망과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소비로는 맛볼 수 없는 진짜 행복감을 안겨준다. 반대로 플렉스를 남발하면 당장은 즐거워도 한 달 후 카드 영수증이 날아들었을 때 급격히 우울해진다. 마이너스가 늘어나는 만큼 미래의 희망과 가능성이 줄어들어 그만큼 행복과 멀어지고 마는 것이다. 행복해지려고 돈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게 된 만큼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누구나 은퇴 후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대부분 은퇴 후에는 지금보다 생활비가 덜 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은퇴 전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를 위해 쓰는 순수 생활비를 기준으로 최소 현재의 1.5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 생각해야 한다. 물론 현재 생활비에서 자녀 교육비나 대출 이자 등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스마트폰, 외식과 쇼핑 등의 기본적인 문화생활 비용이 지금과 다른 미래의 돈 가치에 맞게 필요해진다. 또 직장에 다닐 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면서 주말에만 여가 생활을 하지만 노후에는 이와 달리 하루 이틀 정도만 제외하면 거의 5일이 여가 시간이 되어버리니 당연히 돈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노후 자금이 아닌 노후 소득을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해야 한다. 어쩌면 노후 준비에 있어 연금이나 임대소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퇴직 이후 내가 어떤 사회활동을 누릴지 또 어떤 경제활동을 할지 준비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노후란 목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노후에도 일을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 스스로의 자아 실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차고 행복한 것은 없을 것이다. 돈을 모으는 일은 미래의 희망을 쌓는 일이자 자신의 삶이 정상적인 궤도로 잘 나아가고 있다는 안정감을 얻는 일이다. 그리고 이 안정감은 당장 강렬한 즐거움을 주지는 못한다 해도 분명 미래에 대한 희망이 증가함을 느끼게 해준다. 소비로는 얻을 수 없는 진짜 만족감을 위해 미래의 희망과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오늘의 플렉스는 잠시 내려놓고 짠테크에 집중해보자. 중심을 바로잡고 새롭게 시작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충분히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